예, 이어서 2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. 광명역의 그 교통정보 알려드리는 거 들어가기 전에 위치를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. 제가 자주색 동그라미 쳐놓은 곳이 광명역입니다. 예, 좀 많이 축소를 해놨는데요. 북쪽으로 가면은 이제 광명동네랑, 그리고 북쪽부터 먼저 알려드리면은 서북쪽으로 가면은 부천시가 나옵니다. 그리고 그냥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서울시와 광명시를 계속 가게 되는데요. 이 가운데 물이 조금 보이실 거예요. 물이 파란 부분이 보이시는데 거기가 이제 안양천이에요. 안양천 연계로 동쪽은 서울, 그 다음에 서쪽은 광명시가 되는데요. 예, 서울시 금천구랑 맞닿아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서남부 쪽으로 가면은 안양시, 조금만 더 가면은 의왕도 별로 멀지가 않습니다.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시흥시와 안산이 있고요.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은 시흥시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서쪽으로 갈 수 있는 시흥시가 있고 남쪽으로 가서 나오는 시흥시가 따로 있습니다. 예,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인천하고 만난다고 보시면 됩니다. 예, 보시는 것처럼 간선도로가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. 이 주황색 도로가 다 간선도로입니다. 신호 없는 도로. 그만큼 좀 장거리, 좀 멀리 나간다 그러면은 좀 수월하게 접근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. 예, 그리고 이건 광명시 전체가 그렇긴 하지만 광명역도 전화번호를 경기도지만 02 그 지역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게 또 특징입니다. 우선 광명 셔틀 전철을 한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버스 노선들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.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노선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방향별로 묶어보려고 좀 애를 써봤습니다. 우선 광명 셔틀 전철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. 예, 말이 광명 셔틀이지 이제 뭐 그렇다고 이용하는 게 다른 건 없습니다. 딱히. 예, 그냥 지하철 1호선하고 똑같이 생긴 차가 다니고 있고요. 다만 조금 더 짧습니다. 예, 사량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광명에서 영등포까지 한 20분 만에 이어주는 장점이 있는데요. 원래 이게 KTX 광명역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만든 노선인데 뭐 지금은 광명역 주변에 사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서울 나갈 때 이거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. 왜냐면 지금 여기 언급된 역들은 버스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갈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이제 단점이라면은 하루에 20번 정도밖에 운행을 안 한다는 건데요. 20번이라면 이제 좀 잘 안 하다 하실 거예요. 근데 전반적인 시간을 계산하면은 한 1시간에 한 대, 한 요 정도 그 답이 나옵니다. 예, 그래 그만큼 이렇게 이용하고 싶을 때 이용하기 좀 어렵다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. 차차 이곳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이용률이 높아지면은 좀 차 횟수가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. 다만 이제 신경 써야 될 거는 사실 이런 현실도 있습니다. 광명 셔틀은 그 KTX 고속선 고속철도랑 철도를 공유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로 용량이 저도 철도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 셔틀 노선이 차지할수록 KTX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쉽게 이렇게 횟수가 계속 늘어날 수 있을지는 조금 의문이에요. 근데 지금 횟수로만 해도 1호선 라인으로 어딜 간다, 1호선 선상에 있는 역으로 간다 하면은 그냥 시간 맞춰서 이 노선을 타는 게 좀 빠르게 가고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광명 셔틀 시간 맞추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러면 1호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있습니다. 예. 광명역을 이렇게 크게 순환해서 회차하는 형태이고요. 그런데 이제 이 광명역 제가 말씀드렸던 이 동측에서 좀 쉬었다가 시간 맞춰서 가는 형태입니다. 예, 이곳에서 이제 한 바퀴 쭉 돌아서 이케아까지 갔다가 그리고 석수동 을 거쳐서 관악역까지. 예, 원래 이게 전신이 KTX 셔틀버스였습니다. 관악에서 광명까지 무정차로 가는. 근데 지금은 이제 마을버스로 바뀌고 중간에 정류장도 좀 생긴 그런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. 그래도 15분 내로 충분히 관악역까지 접근할 수는 있습니다. 광명 셔틀을 제외하고는 1호선을 가장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월하게 환승할 수 있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예, 다음은 이제
또 석수역가는 1-3번 마을버스인데요. 아까 방금 1-1번은 관악역으로 간다 그러면 이 노선은 석수역으로 갑니다. 다만 이제 그 가는 길에 광명 역세권 휴먼시 아파트 단지를 좀 거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. 뭐 그런데 이 동네 자체를 통과하는데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. 다만 이제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석수역으로 거꾸로 가는 형태이기 때문에 관악역 가는 것보다는 확실히 좀 시간이 더 걸렸습니다. 다음 이제 또 1호선 라인으로 갈 수 있는 102번인데요. 독산역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. 이 노선은 만들어진 지가 얼마 안 돼서 한 2달 조금 더 됐을 거예요. 2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인지도가 좀 낮은 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. 근데 막상 타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독산역까지 이어줍니다.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. 이제 그 지금까지 언급드렸던 노선에 비해서 이 독산역까지 한 번에 간다. 이 메리트가 꽤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다만 이제 너무 빠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해서 타면은 조금 실망할 수 있습니다. 저도 이렇게 직통이라 생각해서 타봤는데 제가 예상한 만큼 그렇게 빠르진 않더라고요. 확실히 조금이라도 거리가 어느 정도 길어지면은 스피드는 지하철을 절대 못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. 1호선 연계 설명드리느라고 시작을 마을버스로 했는데요. 이제는 좀 멀리 나가는 노선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. 그동안 광명역 쪽에서 강남 가기가 정말 어려웠었는데요. 이제는 사당역까지 가는 8507번이 생겼습니다. 뭐 이건 이제 KTX 셔틀버스라고 하지만 충분히 이제 제가 이번에 일부에서 올려드린 이 아파트 쪽에서는 이 노선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원래 KTX 셔틀버스로 개통을 했기 때문에 전용 승강장이 따로 있다. 뭐 이런 정도만 좀 신경을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이게 서울대랑 서울대 입구역, 그 다음에 사당역을 이렇게 편도로만 돌기 때문에 2호선을 지하철 2호선을 이용하기가 매우 좋아요. 근데 2호선을 이용할 때 광명에서 나갈 때는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리고, 그다음에 돌아올 때는 저기 사당역에서 이용하는 게 좀 수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외관도 KTX 셔틀버스처럼 생겼는데요. 실제 요금은 이제 광역버스랑 동일하게 2,400원 받고 있습니다. 좀 비싼 강남 수완도로를 거치기 때문에 별로 길 막힐 걱정은 안 해도 되고요. 고속도로 상에서 그 다음에 한 서울대 입구까지 한 25분 정도, 그 다음에 반대로 돌아올 때 사당에서 광명까지도 한 25분 정도 잡으시면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다음 이제 일반 버스 중에서는 좀 되게 직선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505번인데요. 505번은 최근에 이제 몇 년 전에 노선을 완전히 좀 이렇게 직선화를 많이 시켰어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최단 거리로 동네 간 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, 근데 서울역까지 가는 건 전 추천해드리고 싶진 않아요. 길은 짧아도 신호가 워낙 많고 이 서울 시내 도로 통과하는 게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. 일단 자가용 있으신 분도 아시겠지만 좀 신호가 없는 좀 이렇게 없는 거리상으로는 긴 도로들이 훨씬 더 빠르게 가는 거를 느껴보신 적 있을 겁니다. 그런 기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. 이 노선으로 갈 수 있는 좀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은 구로 디지털 단지역까지가 아닐까 싶습니다.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최단 거리로 가주는 노선이고요. 시흥대로라고 하는 그 도로가 있습니다. 그 도로로 접근하기가 이 노선 이용은 매우 수월합니다. 그리고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이후로는 조금 돌더라도 지하철도 괜찮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합니다. 주변에서 환승해서 말이죠. 다음 이제 5627번, 5633번 약간 성격이 비슷하면서 다른 노선들인데요. 이 노선들의 특징이라면 광명역을 역 주변에 아주 구석구석 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. 이렇게 어느 아파트를 살아도 이 노선들을 이용하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요. 좀 아쉬운 거는 이 노선들을 이용해가지고 갈 수 있는 곳이 좀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, 사실. 특히 광명역에서는요. 이게 5627번을 기준으로 얘기 드리면은 원래 이게 고로 디지털 단지역과는
그 직통 노선이었다가 이게 505번하고 이 서울시 구간 서로 맞바꿔버려요. 505번이 너무 노선이 길다는 이유로. 그러다 보니까 이 노선으로는 이제 독산동에 이제 20m 도로라고 이제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. 시흥대로 기준으로 했을 때 하나 동쪽에 있는 한 블럭 동쪽에 있는 이 도로로 지나가는 노선인데요. 그쪽 도로 갈 때 좀 유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5633번은 5627번보다도 더 굴곡이 심해요. 심지어 별로 멀지 않다고 할 수 있는 독산동 20m 도로까지도 이렇게 한 블럭 굴곡이 생겨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. 이 두 노선들은 제가 공통적으로 말씀드릴게요. 구로 디지털단 지역도 가고 거기서 이제 5633번은 더 나아가서 여의도까지 가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여의도 그 구간은 이제 직통입니다. 5633 같은 경우는. 근데 구로 디지털단 지역까지 가는 게 진짜 오래 걸려요. 그럼 이 노선들의 제가 결론을 내자면은 그냥 편하게 갈 수 있는 노선이에요. 편하게 탈 수 있는 노선이지 절대 이제 시간 많을 때 그럴 때 한번 이용해 볼 만한 노선이 아닐까 싶네요. 다음 부천을 간다고 하지만 부천을 간다고 말하기 어려운 75번입니다. 제가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은 궁금하신 분들 한번 검색해 보세요. 이게 정말 노선 선형을 보면 정말 끝내줍니다. 이 부천 구간에 특히. 쉽게 말하면은 구간 수요를 생각해서 만든 노선인데요. 그만큼 그 단거리 수요는 꽤 있습니다. 광명역에서 사는 분들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 노선으로는 한 가산 디지털 단지역도 괜찮고 개봉 오류동 뭐 한 요 정도 역까지들은 그렇게 그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. 이 노선의 장점이라면은 가산 디지털 단지에서 오류동역 둘 다 1호선이 가는 동네인데 1호선을 탈 경우에는 구로역에서 환승을 해야 됩니다. 그럼 구로역에서 거꾸로 서울로 그 도심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남쪽 오는 방향인데 그 형태인데요. 75번을 타면은 그 꺽쇠라고 해야 될까요? 그 부분을 이렇게 질러주는 좀 장점은 있습니다. 또 이제 개봉역을 가는 노선이라고 하면은 22번이 있는데요. 이 노선은 이제 광명역에서 또 그 출발합니다. 광명 터미널이 이제 차고지인데요.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광명역을 이렇게 쭉 테두리로 돌기 때문에 어느 동네에서든 편안하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제 광명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이제 역세권 휴먼시 아파트 단지도 돌고 그다음에 하안 그동 주거지도 들어갔다가요 차가. 그리고 나서 이제 철산역부터 개봉역은 그 직선으로 운행을 하는데요. 결론은 개봉역까지 갈 때는 이 22번이나 75번이나 크게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. 75번이 또 이렇게 완전 직선이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다만 이제 그 가산 디지털 단지역 지나서 그 개봉역까지가 꽤 이제 그 빠르게 가는 그 길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에 비해서 22번 같은 경우는 철산에서 이제 광명 사거리 거쳐서 개봉 가는데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동네에. 그래서 승하차에서 좀 시간이 걸리는 면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개봉역을 가는 노선이 또 있습니다. 바로 17번인데요. 17번 같은 경우는 이제 광명동굴에서 출발해서 광명역 그리고 철산역까지는 그 직선으로 가고 갑자기 이제 철산동에서 이 광명 북고등학교 쪽으로 이렇게 그 골목길을 많이 들어갑니다. 그러고 나서 개봉역까지 가는데요. 이러다 보니까 광명에서 개봉까지 물론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. 이렇게 뭐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거리고요. 그렇게 생각했을 때 22번도 그렇고 17번도 그렇고 75번도 그렇고 이렇게 딱 만족스럽게 직선으로 가는 선수는 사실 없어요. 지금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이렇게 직통으로 가는 수요가 많이 없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. 개봉역을 직선으로 가고 싶은 거는 이제 제가 결론이 나왔습니다. 처음에 17번을 타고 저기 철산역까지 가서 철산역에서 22번을 환승하는 게 개봉역을 그나마 가장 직선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. 한 번에 갈 수 있을 법한 거리인데 뭔가 좀 돌면 돌아서 좀 아쉬운 그런 느낌이라 생각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네요.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 반대로 광명 동굴까지도 이어져요. 광명 동굴 최근에 이제 떠오르는 광명의 관광지 중에 하나죠. 그래서 이 광명역에서 광명 동굴 갈 때도 유용한 노선인데 다만 이제 이 원래 노선이 학원동 주민센터라고 있어요. 거기까지 가는 노선이라서 이렇게 지금 지도상으로 봤을 때는 직통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동굴까지
이렇게 학원동이라고 저기 쭉 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형태입니다. 뭐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. 뭐 저 동네 자체, 학원동 자체가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사는 동네가 아니라서 복잡할 일은 없는데, 최근에 이제 관광객들로 인해서 좀 주말에는 길이 막히는 일이 좀 일어나고 있어요. 이 학원동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라가는 또 따복버스 77번이 있습니다. 이 노선은 그 뭐 한 해봐야 한 2, 3분 빠를 거예요. 길 안 막힐 때 기준으로 하면은. 광명동을 갔다가 광명역에서 밤일마을, 밤일마을이 하면은 이제 밤일 음식문화의 거리라 해서 식당들이 되게 많이 있는 동네가 있어요. 그쪽 동네 가서 이제 그 맛집 하나 갔다 오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그 경륜 경기장, 그러면 광명사거리에서 옥길동까지 가는 노선인데요. 77B라고 언급했지만 제가 77A도 있어요. A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침에 운행하는 노선인데, 그 광명역에서 동구로 안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나머지는 다 똑같고요. 이제 따복버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따뜻한 복지버스인가 이 이름의 약자예요. 그러다 보니까 그 교통 소외 지역을 좀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. 이제 대부분이 시간표가 정해져 있고, 그 다음에 A, B, C 이런 식으로 나눠서 주말, 그 다음 평일, 그 다음에 또 시간대별로 노선이 좀 다른 복잡함라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.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광명역이 위치한 일직동 일대에서는, 일대 주변은 그렇게 개발이 된 곳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광명역 주변이 좀 개발된 곳을 제외하면은 시골 느낌 나는 곳이 많은데요. 그만큼 교통 소외 지역도 꽤 많습니다. 예, 근데 최근에 이제 마을버스 88번이라는 거를 개통시켜서 교통 혜택을, 대중교통 혜택을 많이 못 받던 지역을 이렇게 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그냥 집에 있기 답답해서 한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생각하시면은, 뭐 이런 노선 타시면 멀리 가지 않고도, 여기 지나면 멀리 가지 않고도 그냥 또 시골 느낌 한번 받고 오는 그런 재미는 있을 것 같아요.